갈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일학원에서 신송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장미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신송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신송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신송고는 제가 사실은 이 인터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신송고는 어떤 학교길래 너희들이 선택을 했냐 했더니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가까워서 아, 자, 가까워서 선택을 한 건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주변의 다른 일반 고등학교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학업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교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입학 전에는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일 수 있는데 실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 주변의 다른 일반 고등학교들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신송고등학교는 학업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교 또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좀 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학교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이제 뭔가 푸시하는 원하는 수치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잘해주면 더 좋기는 할 텐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일반고의 문제 수준보다는 좀 난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내가 중학교 때보다 이만큼만 더 하면은 내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학교인데 실상 와서 보니 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이 이제 올해는 황금돼지띠 그 특수성이 있어서 인원이 좀 많아요. 358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그 차지하는 학생들이 대략 14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학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을 차지하는 인원이 대략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는 학교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너무 뻔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어느 학교를 가도 내신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학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질문을 하는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습 수준과 욕심과 노력치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상위 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의 경쟁 게다가 특히나 최상위 등급은 약간 좀 고정적으로 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들이 해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배제한 나머지에서 그들만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신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의고사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모의고사 국어 1등급인 학생들이 이제 그 현재 1학년 아이들 358명 중에 대략 한 14~1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1학년이 총 12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소위 좀 우리 반은 공부를 좀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반 같은 경우는 1등급 아이들이 뭐 2~3명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반은 아예 1명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신송고라는 어떤 학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학업 분위기가 형성이 된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학생들의 뭔가 학업 향상을 위해서 좀 서포트가 있는 근데 그것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수준이 높은 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올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택하려는 친구들이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신송고 국어 내신 시험은요, 좀 특이한 유형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신송고 같은 경우는 우선 뒤통수 치는 문제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기본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신송고 같은 경우는 항상 시험 범위가 문학과 문법이 좀 병행되는 그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잡히게 되는데 다른 학교 문제지를 보면 정말 1학년 문제치고 너무 어렵다. 갑자기 막 모의고사, 막 비문학 기능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물론 신송고등학교도 모의고사, 그달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문학의 일부분만 이렇게 포함이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르침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또 안 되는 게 그럼 기본이 충실한 학교면은 문제가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수능 문제 뭐 킬러 문항 빼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지켜진 학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자습서에서 뭐 굵직굵직하게 막 별표하고 밑줄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 사이드에 뭐 참고사항이라든지 보충자료라든지 뭔가 날개라든지 이런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세세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게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진짜 베이스예요. 그것을 내가 다 머리에 넣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난도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학교도 그렇겠지만 외부 지문과 외부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고 처음 보는 문헌이 나왔을 때 이 학생들 한번 맞아봐라고 뒤통수를 때리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공부했던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처음 보는 지문, 또 처음 보는 문학, 처음 보는 뭐 문법에 대한 어떤 예문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준으로 내가 뭐 싸그리 외우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서는 절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고요. 이것을 처음 보는 것들에 적용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문제를 점수까지 획득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학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내지는 이 문제의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과제를 실전처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는 거의 다 이제 외부 지문도 연계가 되고 선택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단지 풀어내기만 한다면은 이 신송고에서 내는 문제 유형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출제는 하지만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항상 함께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내신은 합산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만 다 잘 본다고 해서 내신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평가도 같이 들어갈 텐데 특별한 국어 수행평가가 있나요? 있어요. 특별하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어느 학교나 국어 과목은 뭐 서평쓰기라든지 뭐 책을 읽고 뭐 독후감을 쓴다든지 이거는 어느 학교나 있죠. 그러니까 신송고등학교도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전체의 40%가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써서 내는 게 가장 이제 그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요. 그럼 이거는 채점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읽고 본인이 느꼈을 때 잘했다 하면은 감점이 없는 거고 본인이 느꼈을 때 이건 좀 부족한데 라고 여기면 감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학생은 와서 선생님 전 왜 감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와 같은 독서와 관련된 수행평가는 복불복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부이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실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때 내라 이것만 좀 제대로 지켜주면 좀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실성을 내재한 채 글을 써내면 거기서는 감점이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송고만의 수행평가는 아까 우리 그 시험 유형을 얘기했을 때 문학과 문법이 거의 항상 같이 병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문법 내용을 논술형으로 서술해야 되는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럼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약간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신 대비 때 너무 문법이 어려워서 약간 좀 내려놓은 친구들은 수행에서도 점수를 얻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점수에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문법과 관련된 논술형 시험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맘대로 써내려가는 것도 안 돼요. 이제 출제자가 어떠한 구성으로 문장을 써라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 그 조건대로 써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내용이 맞다 할지라도 조건에서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감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독서록이나 이런 서평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때제때 잘 내면은 어느 정도 점수 획득은 가능한데 이제 그런 문법과 관련된 논술형 시험이 1학기, 2학기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이 아이가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데미지가 커집니다. 합산 등급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합산 등급에서 그걸로 인해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잘해야 돼요. 내신 시험에서도 문법 파트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수행평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점수를 얻어놔야지만이 학생 등급에서 좀 유리해지기 때문에 깎아마라 신송고는 좀 공부를 시키는 학교다라는 게 좀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좀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선생님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A를 받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다는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송고에 가게 되면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1등급 어떻게 받아야 돼요? 1등급 어렵죠. 자, 저는 제가 생각한 건 너무 기본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계획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뭐 내가 막 플랜을 짜서 뭐 엄마랑 같이 뭘 짜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는 그 시간표가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시에 귀가하는 것까지 일주일 플랜이 다 짜여져 있거든요. 저는 그게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월화수목 금토일에 대한 스케줄이 다 다르죠. 뭐 언제는 뭐 어느 학원에 가고, 언제는 어느 학원에 가고, 학교에서도 어떤 수행평가가 있고 어떤 과제가 있고, 각 학원마다 각 학원이 내세우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그럼 그게 결국은 이 아이들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기말혁명 과제와 리뷰 테스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소위 그냥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과제를 하기는 해요.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과제를 하는 친구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과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오는 거야. 근데 그걸 언제 푸냐면 수업 있기 전날. 내일 국어학원이지?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는 이미 이 아이는 이 요일에 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획에 자기가 뭔가 실천하기 위한 어떤 플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검사받기 위해서 막 풀어대요. 그러면 결국은 채점이 안 되는 상태로 오기도 하고, 오답 정리는 아예 되지도 않고, 그럼 이 친구는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매주 테스트를 보죠. 그러면 이게 이 아이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 학원에서 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이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냥 와서 그냥 보니까 보는 거예요. 학원에서 시험지 나눠주니까 보는 거고, 뭐 결과가 안 나오면은 다음에 잘 볼게요, 제 시험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과제를 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들이 하는 과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과제를 하는 것도 일주일에 과제를 어떤 나눠서, 그래서 자기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실천을 하고 이걸 100% 완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은 뭐 찾아서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질문할 걸 체크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 지식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은 학원에서 보니까 보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의 방법으로 활용을 해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는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그 이미 짜여진 계획을 이 아이들이 되게 현명하게 이 뭐 월요일에 있는 이 플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며칠 전부터는 이거를 해야 된다. 학교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자 이거 수행평가 내일 볼 거야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한도를 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계획을 머릿속에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계획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을 하는 그 과정까지가 1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획에서 그친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얻은 경우를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 물론 이거를 100%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물론 학생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단, 처음부터 1등급은 힘들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자기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승 그래프를 만드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1등급을 얻는 비결은 뭐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미 본인에게 주어진 일주일 플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해결해야 될 미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내가 몇 %치를 내가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것을 100%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과정을 자기 목표로 삼으면 저는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예비9일 학생들이 신송고로 오게 돼서 국일학원에 다니게 되면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일학원은 매우 좋은 학원입니다. 자, 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별 반편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학원에서만 거의 10년차가, 내년이면 10년차가 되고 있고, 신송고만 2019년도부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송고만의 어떤 유형, 뭔가 그 문제 유형의 변화 과정, 그 다음에 학교의 분위기,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좀 꽤나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라는 건 학생들마다의 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에게는 1등급이 당연히 자기가 얻어야 될 등급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3등급이 꿈의 등급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학원이 제공을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혁명 교재와 리뷰 테스트예요. 우선은 리뷰 테스트를 앞세워서 말씀을 드린다면 리뷰 테스트는 거의 8, 9년의 역사를 가진 저희 학원만의 프로그램이에요. 8, 9년 전에 왜 그거를 시작을 했냐면 그때는 모든 학교마다 서술형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써내지를 못하다 보니 항상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고민을 해서 내린 결과가 그럼 우리가 쓰는 연습을 시키자.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을 했을 경우에 복습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주관식 평가를 저희가 이제 매주 봤던 게 그 시초예요. 리뷰 테스트 문제 절대 문제은행 같은 데서 긁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숙지를 내요. 타이핑을 하고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가 그 학교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에서는 이 학교는 좀 이런 작품들, 박지원의 작품들을 많이 좀 연계하는 경향이 있으니 나도 좀 이런 다른 작품들을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현재 리뷰 테스트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틀에 박힌 것도 아니고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국일학원만의 시그니처인 프로그램이 돼요. 실제로 똑같이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작품과 연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올 1학기 때, 올 1학기 중간고사 때 신성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외부 작품과 동일한 문제 유형과 동일한 그 포인트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놀라고, 솔직히 저도 놀라고.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좀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담당 학생 중에 성적이 진짜 잘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리뷰 테스트 문항이 30문제야. 그러면은 이 아이는 항상 한 자릿수를 맞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좀 약간 좀 자괴감도 받고 좀 도태함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 재시험을 보게 해요. 그럼 이제 보통 재시험이 약간 벌칙성의 성격이라 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재시험을 보게끔 만든 시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시험을 봐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험지로 재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외워오는 거죠. 그 친구는. 그러면 결국 외워가지고 왔을 때 재시험을 보면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리뷰 테스트지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머리에 저장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봤던 결과와 현저하게 달라진 결과를 본인이 수치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가 힘들어해요. 리뷰 테스트 보는 거 상당히 힘들어하지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쌤 저번에도 제 시험 그렇게 봐서 했더니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란 본인의 입장에서 각각 편차가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각각이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국일학원에는 그것을 충분히 도와줄 만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최고의 결실,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 등급까지는 아니어도 각 학생들이 위치해서 본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실을 좀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이라는 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선생님 정말 믿음이 갑니다. 네, 오세요. 네. 네, 선생님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송고등학교 지원하려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물론 목표치는 있어요. 내가 중학생 때보다 이만큼 더 해야지 이런 계획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만큼 한 단계 더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만큼은 더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과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 다 섞여 있다면 고등학교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빠져나갔고 정말 못하는 아이들도 다른 고등학교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중상위권 아이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전쟁터로 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힘들고.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을 보면은 자기 욕심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매주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 쉽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해내는 거 보면은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그 고등학교 입학, 이제 고등학생의 삶 놓여 있는데 충분한 응원을 해드릴 테니 좀 각오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대치도 가지고 약간의 설렘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